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을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십천간, 십이지지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간에는 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십이지지에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12지지가 있죠. 그러면 간목은 지지에 있는 임목, 진토, 오화, 신금, 술토, 자수, 이렇게 지지와 함께 일주나 육식갑자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이렇게 플러스의 목, 마이너스, 플러스토, 플러스화죠. 그리고 마이너스화죠. 왜냐면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한 칸 건너뛰어서 짝을 한다는 거죠. 자, 화, 그리고 플러스의 금, 플러스의 토, 마이너스의 화 한 칸 건너서 자수와 함께 육식갑자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갑이 아니라 다른 오행, 병화가 왔을 때에는 병인, 병진, 병호, 병신, 병술, 병자,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오행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무토 천간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무인, 무진, 무오, 무신, 무술, 무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니죠. 금의 오행 경금이 오면 역시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 이렇게 일주를 구성합니다. 육식갑자를 구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임수오행이 오면 임인, 임진, 임오, 임신, 임술, 임자, 이렇게 양의 천간은 이렇게 양의 지지와 같이 육식갑자를 구성하는데, 그 중에서 사화 오화는 해수자수는 체는 사화가 양이고 해수가 양이지만은 쓰임에서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쓰인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채용이 변화인데 실전 명리 통변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사용하는 건 없고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건너 이렇게 짝을 한다는 거죠. 내가 임목과 합했으면은 묘목은 음의 목이니까 음간과, 진토라는 양화는 양간과 진토는 역시 양간과 짝을 하고요. 그렇게 쭉 이렇게 한 칸 순서대로 육식갑자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음간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간은 을목이 있겠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을묘, 을사, 을미, 의류, 의뢰, 그렇죠?
을축 이렇게 해서 육식갑자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을 다음에 오는 음의 첨가는 정화죠. 정화,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정축 이렇게 짝을 합니다. 정화 다음에 오는 은가는 기토고요.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해, 기축 이렇게 짝을 합니다. 자, 음의 금은 신금입니다. 신금,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해, 신축 이렇게 짝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개수겠죠. 개수, 중에 개수는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개축 이렇게 육식갑자를 구성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을이라는 그러니까 목의 오행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잡아가지고 목이 화의 오행을 생을 해주죠. 그러니까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고요. 화는 토를 생해줍니다. 토에는 천간으로는 무토와 기토가 있고, 토는 금을 생을 해주죠.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고요. 금은 수를 생해줍니다. 수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고, 수는 역시 목을 생을 해줍니다.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고요. 자, 이 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간목과 을목은 화를 생해주고 간목과 을목의 뒤에 있는 수의 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화의 오행과 뒤에 있는 수의 오행은 이 목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지켜주느냐? 자, 이 금이라는 금의 오행이 금이 목을 이렇게 금극목을 합니다. 금극목을 할 때, 자, 이 수가 금극목을 못하게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금극목 하지 마시고 저를 생한 다음에 이렇게 가세요 라고 해주는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수가. 그래서 금극목을 바로 안 하고 금은 생이 먼저기 때문에 극보다는 생의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죠. 내가 생을 먼저 해야지 극을 먼저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주에 금과 목이 있는데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금의 극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수가 없어도 금의 극을 받는 거를 내가 생해준 화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금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생을 해준 화한테 간목 을목이 얘기를 합니다. 야, 적군이 쳐들어왔어. 어서 가서 쳐부셔. 그러면은 그 화의 오행 병화나 정화가 금이 나를 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느 오행이 있느냐, 오행인가를 봤을 때 내가
목의 오행이다 그러면은 내 앞뒤에 있는 글자는 나를 지켜주는 글자입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화의 오행이다 그러면은 내 뒤에 있는 글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글자는 나 화를 지켜주는 그런 글자가 되는 거죠. 내가 토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화의 글자 그리고 내 앞에 있는 토의 글자가 나를 지켜주는 글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금의 오행이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수어나 내 뒤에 있는 토가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은 어쨌든 이왕 썼으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을목이에요. 만약에 오늘 배우신 을목인데 을목은 경금하고는 이렇게 합을 듭니다. 그러니까 부부지합이라고 하죠. 천간에 합이 드는데 요 신금하고는 칠살의 관계여가지고 신금이 오면은 을목은 참 싫어하는 그런 신금 일간이 좀 고통을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좀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수가 있으면은 수의 오행으로 인해서 이런 신금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지만은 수가 없으면은 이 화의 오행을 빌어서 이 금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병정화가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요 신금이 공격했을 때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경금과 합을 하고 있는데 경금은 이 신금이 만약에 이 을목이 만약에 여자라면은 경금은 본인의 남편이 되거든요. 정관이 되는 그런 남편이 되는 그런 오행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편이 되는 오행하고 내가 합을 지고 있는데 병정이라는 이 식신이나 상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랑 이렇게 합을 유정하게 짓고 있는데 이 화라는 오행이 좀 강하면은 이 남편이 좀 쓰임새 있게 좀 살 수 있도록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오빠는 뭐가 조금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시죠. 반대로 이제 을목이 남자다 그리고 남자다라고 하면은 이 금은 정관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그 회사가 됩니다. 관이기 때문에 정관이고 그러면 이제 뭐 공직이 될 수도 있고 사기업에 다닐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병정이라는 것은 식신상관이 됩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그런 언행이 되는데요. 나의 말이 이 회사에 직원을 잘한다는 거죠. 내가 회사의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겠습니다 라고 자기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돼요. 하지만은 그런 직원이 회사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은 이 을목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받아들이고 좀 개선 방향으로 나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회사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을목은 참 좋아할 텐데요. 만약에 그런 직원이나 그 본인의 아이디어 아니면 본인의 그런 그렇죠. 본인의 그런 생각들을 회사에 건의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이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고 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마음이 좀 변하겠죠. 이 회사에서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나의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구나 라는 식으로
좀 을목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뭐 이 회사에만 뭐 충성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싶어가지고 나의 잘난 이런 재주나 이런 것을 다른 회사에 가서 내가 얼마든지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잘 회사를 뛰쳐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좀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느 오행이냐를 봤을 때 내 앞 뒤에 있는 그 글자들이 그 오행이 나를 지켜주는 오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을목이죠. 이렇게 을목은 곡선입니다. 곡선이고 유연합니다. 그리고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요. 뭐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역시 뭐 친화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친화력 좋고, 그리고 뭐 을목을 뭐 화초나 약초, 뭐 식물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화초면은 봄에 피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화초도 될 수 있겠고요. 피는 그런 뭐 개나리나 뭐 이런 목련은 좀 큰 나무지만은 그런 봄에 피는 그런 화초가 되겠고요. 뭐 여름에는 역시 많은 뭐 식물들이나 화초들이 꽃을 핍니다. 가을에 피는 을목은 가을에 태어난 을목일주를 얘기하는 거죠. 가을에 태어난 을목일주는 그럼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가을에는 뭐 코스모스도 있고 청순함의 대명사 국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뭐가 될까요? 겨울에 태어난 을목은 뭐 수선화도 되고 설중매도 되고 인동초도 되고 뭐 이렇게 겨울에 꽃을 피우는 그런 초목이나 화초로 을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은 대략적으로 묘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덩굴 식물도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등나무 같이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뭐 칡나무도 그렇고 뭐 칡도 그렇죠. 이렇게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있으면은 감고 올라가서 결국은 내가 그 나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을목과 경쟁을 한다. 갑목이 을목과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갑목이 쑥쑥 자라가지고 뭐 큰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이 더 경쟁력 있어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좀 최후의 승자는 좀 을목 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을목날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뭐 사주에 좀 을목이 있는 분들은 자, 천간이지만 지지로는 묘목이 됩니다. 자, 이런 글자가 있는 분들은 역시 몸이 유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주들이 키도 많이 커요. 그러니까 좀 늘씬늘씬하고 뭐 예체능, 기예 쪽에 그런 쪽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또 을목이 뭐 병화나 이런 병화 같은 천간들을 봤을 때에는 역시 목화통명입니다. 본인의 그런 능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일단 을목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을목은 이 모양이 새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처럼 훨훨 잘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 일간들이 여행이나
뭐 비행기를 많이 탄다던가 뭐 이런 쪽에 항공사나 이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하세요. 여행업에도 종사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을목은 역시 그 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목은 바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을목 역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묘라는 이 글자가 도화의 글자죠. 나중에 배우실 도화의 글자입니다. 봄바람이 나는 거죠. 봄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역시 바람이기도 하고 뭐 흥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을목 이런 목을 가진 분들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고 뭐 노래를 즐겨 부르시지 않으시면은 듣는 거라도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 을이라는 이 그 글씨 자체가 그 악기의 현이 되기도 합니다. 악기 이제 뭐 기타 줄이나 뭐 전통 악기의 뭐 거문고의 그런 현, 가야금의 현 이런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줄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악기나 이런 쪽의 연주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또한 이 을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천연섬유기도 하죠. 천연섬유, 천연섬유, 모시, 그리고 목화, 그렇죠. 목화, 포목, 이런 비단, 이런 것도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에 화가 있는 분들은 뭐 의료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렇죠. 종이기도 하죠. 종이기 때문에 출판이나 인쇄 이런 쪽에도 많이 계시고, 인체로 따지면 역시 손과 발이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을목 자체가 을목이 아름답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역시 화초를 보고 뭐 해바라기나 뭐 이런 꽃들을 봐도 참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목날에 태어나신 분들이 뭐 미스코리아나 슈퍼모델이나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을목은 이렇게 선이다 보니까 선이잖아요. 저렇게 곡선이고 선이다 보니까 유선통신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고 뭐 IT나 컴퓨터 계통도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은 이제 을목이 같은 천간을 봤을 때 좋아하는 천간도 있겠고 뭐 덜 좋아하는 천간도 있겠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목이 천간을 보았을 때 천간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적으니까 을목이 간목을 보았을 때, 같은 을목을 보았을 때, 병화를 보았을 때, 정화를 보았을 때, 무토를 봤을 때, 기토를 봤을 때, 경금, 신금, 임수, 계수를 보았을 때, 자, 을목이 간목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간목이 을목을 보면 참 그 성가신 존재이기도 하고 옆에 누군가 나의 신경을 되게 많이 긁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 경쟁 상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을목이 간목을 보면은 좋아요. 왜요? 저 간목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저 을목은 간목을 보면은 그 간목을 이렇게 동동 칭여매고 이렇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긴 하겠죠. 하지만은 육친상으로는
이 간목에 해당하는 육지는 이 을목 때문에 형제지간이지만은 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좀 신경도 많이 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간목을 봤을 때는 참 좋다. 을목이 을목을 보면은 그냥 역시 화초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화초, 꽃밭, 병정화를 보면은 꽃밭이 더 되겠죠. 활짝 핀 꽃이 되겠으니까. 그래서 화초들이 많이 있다. 을목이 을목을 보면은 보통이다.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참 좋죠. 병화를 보면은 을목이 병화를 봤을 때 물상학적으로는 화초가 꽃이 활짝 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역시 병화는 하늘에서 떠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에서 저 병화의 운이 왔을 때 본인이 노력한 것 이상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병화운에 참 일들이 잘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을목이 정화운은 좋긴 좋은데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화에 비해서는 좀 덜 좋지만은 어쨌든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을목은 병화 아닌 정화를 보았을 때는 정화는 인공적인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병화에 비해서는 노력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는. 을목이 무토를 봤을 때는 어떨까요? 육친관계로서는 정제여서 참 좋다고 하는데, 일단 천간에서만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같아요. 왜냐면은 무토는 큰 산이어가지고 산에 있는 화초거든요. 그러면은 을목이 무토를 봤을 때에는 좀 을목 사주가 좀 외로워진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높은 산에 있는 화초여가지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좀 고독한 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을목이 무토를 보면은 정제예요. 정제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인 것 같고요. 을목이 기토를 보면은 정원에 심어진 그런 꽃이 되는 거예요. 정원에 심어진 꽃, 논밭에 있는 곡식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을목이 경금을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을목이 경금을 보았을 때, 을목은 이렇게 경금을 보면은 합을 합니다. 자, 을이 경을 보면은 합을 집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이제 부부지합이죠. 을이라는 이 만약에 여성이다 그러면 경금이라는 그런 남편과 합을 하듯이 둘과의 합은 부부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양간이 은간을 보았을 때는 조금 그런 본인의 지난 시간에 한 간목이 기토를 보았을 때는 간목은 사회적으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본인의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토를 봤을 때는 논밭에 쓰러진 들판에 쓰러진 나무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목이 기토를 보면은 갑기 합화토 해가지고 본인이 목이지만은 그 소임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냥 토라는 그런 성질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현상은
이 현상은 사주가 연월일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간목이든 을목이든 바로 옆에 있을 때 이렇게 바로 옆에 있을 때에는 그 묶이는 현상이, 그러니까 둘이 묶이는 그 묶여가지고 다른 걸 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여기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옆에 있으면은 이 합력이 되게 강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둘만 알콩달콩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간목이나 을목이 여기에 기토를 뒀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 한 칸을 건너서 이렇게 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합은 합이지만은 이게 강한 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연월 일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연 사회 국가의 자리에 있는 토, 재성이죠. 이 국가 자리에 있는 재성, 사회에 있는 돈을 내가 이렇게 잘 벌 수 있는, 합을 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역시 을목이 이 국가 자리에 있는 경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사회에서 그 정관이니까 바른 관이지 않습니까? 사회에 있는 그런 공기업이나 사회에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니면 사기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도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본인의 그런 마인드 자체가 정관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마인드가 괜찮다는 거죠. 바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을은 경을 보면은 좋다. 정관이니까 내가 저 정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미지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바늘과 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경금을 바늘로 비유하기는 좀 뭐한 거죠. 그러면은 경금은 큰 쇠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좀 딸려 있는 뭐 을목은 밧줄 정도 뭐 이렇게 둘이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둘이가 하나의 역할을 한다. 을목은 신금을 보면은 무척 예민해집니다. 을목은 신금이 옆에 있으면은 을목, 신금, 이 신금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이 신금이 항상 요 옆에서 나를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을목은 좀 그래요. 을목은 그러니까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건강도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병화라는 을목의 앞에 있는 병화라는 글자가 있던가 아니면은 그렇죠. 병정화나 임수, 개수가 있어주면은 그래도 이 극의 의미가 신금이
을목을 극하는 그런 의미가 좀 적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병정이나 임수 개수가 없으면은 이 을목은 무척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곡절이 좀 생깁니다. 자, 을목은 화초고 약초고 뭐 초목이고 묘목이기도 하고 뭐 그렇죠. 임수는 호수고 뭐 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목이 임수를 보면은 호수에 있는 연꽃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수중 식물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을목이 임수를 봤을 때는 뿌리가 썩는다고 뭐 얘기를 하시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정인이지 않습니까? 나의 정인. 십성으로는 정인이에요. 그래서 을목이 임수를 보았을 때는 약간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을목이 다 잠긴다라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인수는 정인입니다. 보통인 것 같고요. 개수를 보면은 개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이다. 개수를 봤을 때. 그리고 이 임수 개수는 을목이 4, 5, 미, 월에 여름에는 그냥 좋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을목이 겨울이다. 해자 축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임수 개수 다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봄에 태어난 을목인데 계절은 봄이지만은 뭐 화의 기운이 많다 그러면은 임수 개수가 옆에 있어도 다 좋은 거고요. 가을에 태어난 을목인데 임수가 있다 그런데 그 옆에 금도 많고 수도 많다. 차가우면은 역시 임수개수는 그 쓰임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을목일간을 가지신 분들이 회사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시는데 경쟁력도 좋고 본인 실속도 잘 차리시고 그리고 예쁘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팔방미인격으로 많은 부분에서 좀 잘하는 것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은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상 을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병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뵙겠습니다.